자,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가 시작이 됐죠. 대부분의 그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책 자체에서는 짧지만 유형이 상당히 많았던 거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수업 들으면서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는데요. 일단은 저 워크북 먼저 보겠습니다. 워크북. 자, 워크북 펴보시고요. 자, 그 교재 뭐 보시면 워크북인데 오케이. 자, 볼게요. 이거 워크북 보시면 이제 뒤에 오늘은 16번까지만 숙제였는데 뒤에 유형이 또 많아. 그래서 이제 대진표라고 말했던 부분도 있고 함수의 개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숙제 당연히 있죠. 내가 항상 말도 해주고 단톡방에도 올려놓잖아. 혹시 좀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숙제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번호를 쭉 불러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책 맨 뒤에는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탁을 했죠. 내가 푼 거에 대해서는 채점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렸던 것 중에서 이거 좀 실수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야지 좀 시간이 더 세이브가 됩니다. 자, 번호 쭉 부를 테니까 질문이면 빠르게 손 들어 주시고요. 자, 1번, 2번, 3번 채점 한번 빠르게 해보세요. 4번. 자, 4번 질문 나오고. 아, 네. 안 받았다고요? 네. 그때 여유있게 저기 했는데? 잠깐만. 아하.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아니, 뭐, 옮길 필요는 없고, 기억을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4번은 그럼 질문인 건 아니죠? 자, 5번, 6번. 자, 6번은 질문이 있고, 7번. 자, 8번. 요건 별 할게요. 자, 9번. 10번. 11번. 12번. 뭔가 누군가 있는 느낌이네. 자, 13번. 이거 참고로 13번은 정답 1번이야. 요거 답이 좀 잘못됐습니다. 은호 이거 물어봤었죠. 맞아요. 13번 1번이라고요? 13번의 정답이 1번이에요. 이거 좀 정답이 뒤에 이상하게 잘못 나온 거라서 1번이 정답이 맞아요. 14번 15 16 17 이건 아니죠. 자, 16까지죠. 자, 요거 일단 뭐 질문이 좀 짤짤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포인트 찝는 겸 복습 겸 해서 빠르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부터 한번 볼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이거 보면은 이렇죠.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꼭지점 A 출발해서 B에 도착하는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방법적으로 두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정석에도 그 유제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더하기 1,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까지 오는 방법,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111인 거 맞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야? 잘 보여? 여기까지 오는 방법. 두 가지죠. 이렇게 1과 1이 합쳐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쭉쭉쭉쭉 합쳐지면 몇이야? 잠깐만. 아, 그냥이네. 그럼 이런 식으로 못 풀죠? 최단거리 문제인 줄 알았네.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뭐 방법이 뭐예요? 이거 노가다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영도 그리는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점에 대한 위치를 찝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좀 붙여놓을게. X, Y, Z, 뭐 P, Q, R 이런 식으로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는 루트가 어떤 식으로 된다? A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얘가
X로 가는 방법, Z로 가는 방법, Q로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X로 갔을 때 또 선택지는 어디로 어떻게 갈려요? P 아니면 Y죠? P 아니면 Y야? 자, 그러면 또 Y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 지금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P에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로 가거나 Q로 도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B는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Q로 갔어. 자, 그럼 Q는 A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R로 갈 수밖에 없고 R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A, X, P, Q, R 쓰니까 Z로 가거나 B로 가는 거죠? 그럼 Z로 가면은 그냥 얘가 끝나고 B로 가면 또 끝나고요. R에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Z. 근데 Z에서는 Y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또 X로 못 가니까 B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Y로 갔을 때는 X에서 Y로 갔을 때는 자, 역시나 B로 가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있고 Z로 갔다가 R로 갔다가 또 R에서 B로 바로 가거나 또는 R에서 Q를 거치고 P를 거치고 B로 가는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총 최종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되는 거 보여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지금 대칭적인 형 구조라서 Z랑 Q도 해보면은 똑같을 겁니다. 뭐 어떤 방향은 뭐 특정적으로 좀 접근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정확하게 하려면 해보면서 이 나머지도 수용도로 써보겠지만 얘는 이제 3배를 해주면 되겠죠. X의 경우의 수나 Z의 경우의 수나 Q의 경우의 수나 동등한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즘 번거롭지만 이런 방법으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단거리 문제였으면 좀 쉽게 해결을 할 텐데 요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찾아가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시 좀 해야 되는데. 자, 7번 보세요. 7번.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에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도로망 따라서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거리를 가는데 P 지점은 지나고 Q 지점은 지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쉽게 푸는 팁을 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어떤 방법이든 써줄 수는 있어요. 이제 요럴 땐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선생님 방법적으로 3가지 얘기했죠. 뭐 약간 노가다적으로 11111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준점들을 잡아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좀 균일하게 되어져 있을 때는 그 동자 순열이라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지난다라고 했었던 부분 있죠. 지금은 A에서 출발을 했죠. P는 반드시 지나라고 얘기를 했고요. B도 이제 가야 되는데 Q 지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그냥 여기 자리를 품고 있는 이 주변부를 다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차라리. 물론 여러분들은 뭐 나처럼 이렇게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아예 X 쳐서 이 지점은 아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두시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차피 A에서 P를 가야 돼요. A에서 P를 거쳤다가 P에서 B로 향해 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거냐? 제일 편한 거는 뭐야? 자, 제일 편한 건 동자순열에서 가로로 몇 번 가야 돼? 3번 가야 되죠? 세로로 몇 번 가야 돼? 3번 가야 돼.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아? 내가 가로로 가는 걸 예를 들어서 A라고 치고 세로로 움직이는 걸 BB라고 쳐봐. 어차피 순서의 문제인 거잖아. 그럼 A 3개랑 B 3개를 쭈루룩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자, 6 팩토리얼을 3팩, 3팩으로 나눠준다. 요렇게 써낼 수 있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럼 요거 만약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6, 5, 4, 3, 2를 3일로 3일로 나눠주니까 20가지다까지는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 요것도 뭐 사실 어떻게 할 거냐? 자, 뭐 이런 식이겠죠? 나는 뭐 직접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역시나 여기서 일로 갈 때 뭐 얘는 1111 써서 해도 되고요. 얘는 지금 동자순열에서 요거를 쓰기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동자순열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사건 형태로 풀어도 되긴 합니다. 뭐냐면 그냥 똑같을 거 아니야. 어차피 3짜리 정사각형, 3짜리 정사각형이면 원래 이 길이 있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20가지였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뭐를 빼버리면 돼? 하지 말라는 짓. 여기를 지나지 말랐으니까 여기를 지나는 경우를 세서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뭐 나 같으면은 요 P에서 B로 넘어가는 방법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20가지 중에서 요 지점을 지나지 말라고 하는 지점 있죠. 여기를 지날끔 한다라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하나, 둘, 셋입니다. 그럼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9를 빼준 거. 그럼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1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 대한 나머지 계산은 곱 연산이 되야겠죠. 곱의 법칙.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시면은 자 22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해 가셔요? 요거를 뭐 어떻게 풀 수도 있다?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 방식으로 쓰면 11111111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땅은 밟으면 안 돼요. 저 위를 넘어가는 순간 최단 거리의 상황이 깨져버립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되는데 정답이 220인 만큼 이거를 만약에 합산으로서 합의 법칙으로서 쓰려고 하면은 뭐 뇌를 덜 쓰니까 편하긴 하지만 숫자가 좀 꽤 커지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요 방식이 제일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세요. 요거 의외로 질문 많이들 저번에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좀 보였는데 자, 8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은 바둑판 모양이야. 고장났네. 됐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고 해. P 지점을 통과할 때는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진으로만 갈 수 있다. 이랬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수록하세요. 헷갈려 이렇게 했을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P 지점을 통과할 때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P 지점을 통과할 때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진으로 갈 수 있다. 자, 선생님의 작전을 얘기해 볼게. 일단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P를 지나는 상황과 지나지 않는 상황도 있어. 근데 P를 지나지 않는 상황 따로 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좀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방법이 뭐 할 거냐면 역시나 여사건으로 좀 풀고 싶어. 그러니까 전체를 구해버린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경우를 세서 뺄게요. 그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봐봐. 어차피 A에서 P를 지나는 상황은 이렇게 가로로 P를 거치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직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팍 꺾어버리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P를 지나는 상황에서는 직진으로 쭉 가야 되는데 여기 왔다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상황 있죠? 요 두 개의 상황을 여사건으로서 구한 다음에 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하려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역시나 뭘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다? 이 거리가 또 그 가로 길이가 서로 달라도 어차피 가로로 몇 번이냐 세로로 몇 번이냐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있고 B는 하나, 둘, 셋, 넷, 5번 있다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9 팩토리얼을 자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자, 말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수녀를 배우진 않았잖아. 미리 그냥 땡겨다가 하는 거야. 이거를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은 기준점 잡아서 하셔야 돼요. A에서 B까지 가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잡아가지고 각각의 경우 수도 다 구해야 돼.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111을 쓰더라도 꽤 걸리긴 할 것 같아요. 요게 제일 빠르죠. 그럼 요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분필로. 자, 요 계산하면은 자 9, 8, 7, 6 5, 4, 3, 1은 얘 때문에 없어졌다 치고 4, 3, 2, 1이니까 2, 3은 6까지는 날려주고 이거 날려주면 2예요. 2, 9, 18에다가 7 곱하면 뭐야? 7, 8에 56에다가 7 하니까 126까지가 일단 전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뭐 한다? 여사건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여사건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있죠? 요렇게 넘어가는 상황. 자, 내가 그래서 지점을 이렇게 잡아줄게. 자, 여기 X에서 P로 가는 X와 P를 지나는 형태하고 Y하고 P를 지나는 상황들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다 써줄게요. 여사건의 상황 첫 번째 A에서 X를 간 뒤 X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가지는 상황. 자, 두 번째 A에서 Y를 거친 다음에 Y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요 두 개의 상황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잘 봐봐. 반대로 그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세면 돼요?
일단은 A에서 X까지 와야겠죠. A에서 X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이야?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냥 쉽게 셀 수 있는 건 여기다 그냥 써줄게요. 쉽게 셀 수 있는 거는 그냥 여기다 써버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네 가지야. 네 가지. 하나, 둘, 셋, 맞죠? 그 다음에 X에서 P로 가는 건 당연하게도 이건 한 가지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P에서 B로 넘어가는데, 자, 하지 말라는 짓이라는 게 뭐냐면, P에서 꺾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꺾어서 여기를 또 내가 점을 잡아줄게. 여기를, M이라고 치고, 여기를 N이라고 잡아볼게. 여기 사이에 뭘 껴놔야 되냐면은, P에서 M을 거쳤다가 B까지 가버리는. 이 상황이 여사건인 거 인정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A에서 Y로 왔어. Y에서 P를 갔으면 원래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 안 하고 꺾어버리는, 즉 P에서 어디를 거쳐서? N을 거쳐서 B까지 가는 상황. 자, 이렇게 나눠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케이스 나누기. 기준 잡고 케이스 나누기로 했죠. 이 케이스를 이렇게 잘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마저 세볼게요. P에서 M까지 오는 경우의 수, 이것도 뭐 당연하게도 1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M에서 B까지 가는 요 경우의 수는 몇이야? 하나, 둘, 셋이죠. 그럼 지금 얘네들 쭉 다 곱해지면은 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2가지인 거야. 하지 말란 짓으로 가는 상황은 12가지. 자, 그 다음에 A, Y, P, N, B로 가는 상황은, 자, A에서 Y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A, A, B, B라고 생각을 한다면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준 거야. 그러면은 6이에요, 6. Y에서 P로 가나 P에서 N으로 가는 상황들은 어차피 Y에서 P, P에서 N이니까 각각 1일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N에서 B까지 가는 것도 하나, 둘, 셋밖에 없어. 그래서 세 가지니까 이렇게 곱해 들어가면 이건 1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상황은 30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상황 중에서 요 30가지만큼 빠지면 정답이 뭐가 된다? 9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 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눠서 해주시고, 이게 난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냥 P를 지날 때와 안 지날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또 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빼주는 게 나은 것 같다. 자, 이해 지워도 되나요?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를 공부를 하잖아. 자, 이 말 잘 들어야 돼. 이게 오히려 막 수투라든지, 수상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경우의 수가 유독 약해야 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모르면 모르고, 뭐 이러면 좋은데, 나는 나의 논리로서 답을 냈어. 답이 나와. 근데 뭔가 하자가 있는 거죠. 뭔가 이제 내가 빠뜨렸거나 아니면 중복돼서 세졌거나 뭘 놓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워들 하거든요. 못 풀어서 여러분은 내가 푼 답이 아닐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이적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친구 있어. 선생님, 저는 경우의 수가 유독 저기 한데 경우의 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은 내 풀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자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답이 맞았더라도 만약 해설지가 됐건 또는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주는지 요거랑 비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할 때 이런 질문도 좋아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 방법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자, 일단 요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색칠하기, 그러니까 채색 문제 쪽이죠. 자, 이거 빠르게 얘기하면요. 9번. 그림과 같이 구분된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하면 좋으나 공유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 내가 뭐 하라고 했죠? 사실 지금 보시면은 한 점에 대해서 이거 두 변,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사실상 2개야. 이렇게 이제 만나는 면에 대한 개수가 가운데 기준으로 어떤 대칭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한다?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식의 케이스를 나눈다? 약간 마주보는 형태, 그러니까 누군가를 낑기는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BD가 어떨 때? 같을 때 하고 BD가 어떨 때? 다를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뭐 CA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BD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잡아놓고 순서를 B, D, C, A 이 순서로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어차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없죠. 자, B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지금 색깔 자체가 몇 개였어? 4개였나요? 4개니까 B 칠하는 경우의 수 4라고 쓸 수 있고,
D는 몇 개냐? 이것도 잘 알아가면 안 되죠. D에 칠한 색과 똑같은 색을 칠하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써주면 되고, 그럼 C는 몇 개냐인데 같은 색이야. 빨빨. 그럼 여기는 준호초. 셋 중에 하나. A도 마찬가지죠. BD가 같기 때문에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BD가 다르다.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했으면 여기는 3인데 그러면은 서로들은 빨 주니까 낑기는 색깔은 두 가지고 A도 두 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런 식으로 구해준 뒤에 3, 3은 9, 4, 36. 요거는 몇이야 이거? 4, 4, 16에다 48, 84가지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질 수 있는 채색 문제 중에서 그냥 많이 만나 있는 면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 쓰면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쌤이 사실 그런 것도 알려준 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이 면이 지금은 4개라서 이렇게 직접 케이스 나누는 것도 편한데, 이게 점점 늘어나. 막 5개, 6개, 7개 이렇게 늘어나도 쌤이 알려준 어떤 공식도 사실 있었죠. 원리가 이제 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흘러간다. 근데 이제 여기가 똑같아지는 경우가 중복된다. 중복되는 걸 빼. 그럼 그 뺀 거에서도 또 중복되는 걸 또 빼. 이렇게 해가지고 식 세워주는 방법도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만약에 이용해서 푼다고 치면은 처음에 4를 써주고, 요령이 이거였어요. 3의 세제곱부터 출발을 해서 나머지 여기 4가지면 여기 3가지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이 중에선 여기 3가지라고 쓰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지는 경우는 빼야 돼. 그러면 그렇게 빼고를 반복하면은 어디까지? 부호가 반대로 이제 전환되면서 여기까지 써준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지 보여줄게요. 이거 플러스 빼기고 플러스 3. 그럼 30에서 9 뺐으니까 4 곱하기 21. 이런 식으로 해도 84까지 나오죠. 지금 이 방법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이게 이제 면이 4개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도 계산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경환아, 예수야, 잘 보고 있죠? 잘 들어주셔야 돼요. 방법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덥죠? 꺼야겠다. 아늑하구만. 누가 추워? 아니에요. 아니야?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검정 5가지 색깔을 칠합니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뭐 같은 상황인데 좀 면적이 좀 더 많아졌죠. 자, 그러면 개수를 세봤을 때 얘는 가는 2개랑 만났고 나는 하나, 둘, 셋, 4개랑 만났죠. 많은 3개랑 만났고 이렇게 지금 얘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인접한 면들이 다 동일한 그런 구조가 아니야. 요럴 때는 그냥 많이 만난 면부터 하면 돼요. 그럼 지금 누가 가장 많은 면과 만나 있냐면 나가 가장 많은 면과 만나 있죠. 순서를 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만나 있는 거는 이제 마라든지 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하고 라하고 그 다음에는 뭐 가다는 뭐 순서는 상관없죠. 다하고 가. 뭐 이런 식의 순서를 설정해서 할게요. 자, 그럼 나를 칠한 경우의 수는 뭐 처음에 5가지 맞죠? 자, 그 다음 마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나랑은 달라야 되니까 4죠. 라를 칠하는 경우의 수, 나, 마랑 붙어있는 놈이 달라니까 3이죠.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요. 다는 이제 나랑, 나라랑만 다르면 되니까 3. 가도 나, 마랑만 다르면 되니까 3. 얘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푸실 수 있는 거야. 그럼 5, 4, 20에다가 3, 3, 9, 3, 27. 요거 곱해주시면 정답은 540이다.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케이스 나누기 형태로서 풀면은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풀어보려면 풀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누구와 누구를 기준을 잡는 거냐가 좀 애매해져요. 근데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나를 붕뜨게 뭐 다하고 마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이렇게 나눠놓고 풀어보고 싶으면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게 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나아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런 경우의 선생님이 뭐라 했어?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볼까 진짜로? 가하고 라가 같은 경우하고 가하고 라가 다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는 답이 540 나왔는데 뭐 이렇게 풀었더니 답이 또 다른 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그 경우의 수 순혈조합 쪽이 공부가 되려면 왜 여기서 틀렸지? 나 지금 여기서 뭐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 체크하는 게 공부입니다. 단순히 답 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자, 순서를 가 먼저 하고 이것도 그냥 해보자, 승기면. 자, 라져라. 라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라를 했으니까 나하고 마하고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가츠라는 경우의 수 5죠. 라츠라는 경우의 수는 같은 색이다라고 했으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나를 칠하는 경우는 빨빨 이런 식이면은 여기는 남은 4가지 중에서 하나 칠하면 되니까 4라고 써버리면 되죠. 그럼 마는 몇 가지야? 빨빨 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2가지의 색깔만 다르면 되니까 3이죠. 뭐 다 같은 경우는 나라랑 나하고 라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가, 라가 같은 색, 다른 색이야. 이거 5죠? 이거 4죠? 이거 3? 맞아요? 그러면은 빨, 주, 노처럼 된 거야. 그럼 남는 색 2가지니까 마에다 칠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고 다에다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나, 라 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요 계산해보면 어때요? 요거 좀 침범했는데 요거 계산해주면은 5, 4, 20에다가 9, 180. 자, 요거 계산해주면 5, 4, 20에다가 4, 3, 12 하니까 240. 이렇게 하면은 420. 잠깐만, 아까 다 540이었죠. 잠깐만, 뭐가 잘못됐다? 계산 실수했나? 잠시만요. 9. 요거는 맞죠? 20. 4, 3은 12. 240. 20에다가 9 곱하면 180. 잠시만요. 가라 같은 색. 가하고 라하고 같은 색일 때는 5하고 1 맞죠? 잠깐만, 나가 4 맞죠? 그 다음에 마는 빨빨주 하나 둘 그러니까 3 맞고 다는 가라 같은 색이었으니까 이것도 맞고 요거는 틀린 게 없네요. 요거는 가하고 라하고 서로 다른 색이다. 빨주 노 5, 4 했고 나는 3 마가 2고 이거 잘못 썼네. 다가 3이죠. 당황스러울 뻔했네. 그럼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위에 거는 180이죠. 요 아래 게 몇이 나와요? 5, 4, 20에다가 3, 3은 9, 2, 18 이거 360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540 나와. 이해 가요? 근데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이유가 없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는 이렇게 안 풀면 못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정답까지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수 있네. 요거를 해주는 게 공부라고 했어요. 요 과목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랑 나 말고 마랑 다가 각자 다르다. 그런 식으로 해봐도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근데 나만 같을 때 다를 때 뭐 이렇게 해도 뭐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꼬일 거야. 다라 같을 경우가 다라는 꼬일 일 없지. 마라. 그래서 요 하나를 사이에 껴서 그렇게 기준을 잡는 이유는 얘네들이 서로 같을 때는 안쪽에 있는 게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서로 다를 때는 줄어드니까 그런 기준으로서의 두 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죠. 여러 가지 형태로. 자, 그래서 됐고요. 자, 이제는 좀 그래서 감이 잡히나요? 1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건 그냥 빠르게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 어차피 얘는 또 5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가운데 기준으로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죠. 근데 그 외에 나머지를 봐봐. 2는 지금 얘를 제외하면 2개야.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하면 하나, 둘, 셋이고 얘도 하나, 둘, 셋이고 얘도 하나, 둘, 셋이고 얘도 하나, 둘, 셋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C는 처음에 먼저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B, E가 어떤 경우랑 역시나 같은 경우 자, B, E가 어떤 경우 다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순서는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말했죠. C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하고 E하고 뭐 A, D는 뭐 아무렇게나 되니까 이런 순서로서 각각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B가 같을 때 어차피 말했지만 C는 그냥 5예요. 색깔 몇 개였어? 빨주, 노차. 이것도 색깔도 좀 줄였네요. 4가지밖에 안 되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4. 그 다음에 B는 몇 개야? 얘랑은 달라야 되니까 3이죠.
2는 같았는가 1이죠? 그럼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뭐 빨, 주 이런 거예요. 그럼 노초 2개 남았고 2개 남았으니까 2,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자, B가 다를 때는요. C는 먼저 칠해놓고 B 칠하는 거 3. 이거 2죠. 그럼 어떤 상태야? 사실상 얘네 둘이 다르면서 얘도 달라야 돼요. 4, 3 이랬으니까 여기 남은 경우의 수는 1,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1, 1. 자, 그러면 위에 거는 4, 3, 12에다가 4 곱했으니까 48. 아래 거는 4, 3, 12에다가 24. 이렇게 더해주시면은 7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 3번.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 돼요?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모호하다고 여러분 느낄 만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대칭 구조의 그 인접해 있는 면에 대한 개수적인 게 이렇게 한 바퀴가 순환되어지는 것처럼 되면 이렇게 이제 케이스 나누기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면 어떡해요? 그냥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그냥 하면 순서를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정해보세요. 그래, 뭐 진짜 그냥 A, B, C, D로 한다고 쳐봐. 자, H라는 경우수 몇 개죠? H요? A요, A. 지금 색깔은 4개밖에 없어. 내가 4가지 색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면 5개로 꼭 색깔 5개인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틀릴 수 있어요. 5가지 색깔. 어? 아, 빨, 주, 노, 초잖아요. 4가지예요. 그러면 자, H라는 경우수 몇 가지? 4죠? B 칠하는 거 3이죠? C는요? 2야. D는요? D가 2요. 2. 자, 근데 문제 D가 2. 그럼 2는요? 1. 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만나 있는 면 기준으로 그냥 막 센 거잖아. 이거 계산해봐. 몇 나와? 48. 좀 택도 없죠? 그럼 역시나, 왜요? 왜 이거는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왔어요? 자, 이렇게 셌을 때 어떤 문제야? 지금, 선생님 4, 뭐 틀린 거 없어? B 하는 거 3, 뭐 문제가 없어? 근데 C까지도 문제가 없는데, 요 2에 대한 부분이, B라든지 얘랑 같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박제시켜놔야지. 박제시켜놔야지. 그러면 예. 7 말고 2로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1하고 2로 해버리면은 답이 뭐가 돼버려? 96이 되죠. 갔다 오세요. 그래서 같아지는 상황도 있고 다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서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2번은 넘어가도 될까요? 근데 만약에 네. 이게 5가지 색이었으면 5가지 색이었으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색깔의 개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인접해 있는 면에 대한 개수가 대칭적인 상황일 때가 문제인 거야. 근데 저건 저건 지금 3하면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어디서요? 만약에 저거 5가지까지는 그래서 이 밑에 게 5가지 색깔이거든요. 똑같은 거의 같은 문제 둘 다 똑같아요. 이거 5개의 색을 세서 칠해도 있는데 같은 색을 몇 번 써도 좋으나 이웃한 부분은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없다. 색칠하는 방법수라고 했죠. 이것도 만약에 5가지 색이잖아. 그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쳐봐. 그러면 아무렇게나 순서를 했어. 그러면 뭐 A 먼저 하고 B, C, D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번엔 순서를 섞어서 뭐 B, E, 뭐 C, 뭐 D, A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막 내 맘대로 순서를 해버리면 뭐가 문제다? H라는 경우의 수 지금 색깔 5개니까 5네. B는 4네. C는 3이겠네. 그럼 D는 몇 개인데? 음. 3개. 그럼 2는? 2개라고 해야 되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2개인지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른다? 이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쳐. 근데 여기 같으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하나, 둘만 달라 3이 돼야 되고 여기까지 달랐으면은 2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눠서 풀어야 한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밑에 건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판단할 거는 뭐야? 마주보게끔 B, E 또는 C, D를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똑같아지는 경우의 수, B가 달라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개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간다는 거야.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요거 12번은 해보십시오. 13번은 질문 없죠? 13번에 이거 방법 몇 가지인 거야? 우진아. 13번 교란수,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경시 쪽을 공부하면 뭐 포함 배제 원리 막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굳이. 그래서 선생님이 다만 여기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말했던 게 있어. 일단 수용도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수용도를 그려서 풀라는 문제죠. 그래서 요번에 유래도 그렇고 요거 질문했던 거 있죠. 요거 학교 시험으로 나왔잖아. 요런 거. 근데 이제 요거를 원래는 직접 나눠서 하라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 나와가지고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교란수 문제구나. 교란수라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이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죠. 내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말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쌤이 뭐 얘기했었어? 4명일 때는 9가지라 했어. 5명일 때는 44가지라 했어요. 요거는 9하고 44를 외워놓으면 좋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식처럼 만드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니은자 거꾸로 돌린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1명은 없잖아, 방법이. 남의 거를 쓰는 방법이 없죠. 2명은 서로 바꾸는 거 1가지. 3명일 때는 2가지.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더해서 위에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3은 9예요. 또 이렇게 니은자 거꾸로 한 걸로 하면은 2랑 9 다음 11에다 4 곱하면 44예요. 그럼 만약에라도 요걸 물어봤어? 그럼 또 니은자 이렇게 했을 때 44랑 9를 더해서 53에다가 5를 곱해주면 좀 숫자 커진 265 정도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요 부분까지 알고 있으면 되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5번 봐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변형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 15번 보시면 천체 관측하는 동아리 모두 6명 별 관측. 만환경을 보는 순서 정하기 위해서 학생들 차례대로 번호했고 번호가 적힌 카드를 하나씩 나눠줬다. 이때 2명은 자신의 번호가 적힌 카드고 나머지 4명은 자신과 다른 번호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순서가 좀 들어갔어요. 뭐냐면 선생님 6명이니까 6명 교란 수련을 쭈르륵 하면 안 되죠. 자, 6명 중에서 자기 번호를 갖는 애를 골라야 됩니다. 6명 중에서 자기 번호 갖는 애 2명 고르는 방법 몇 가지죠? 6명 중 자기 번호. 자, 얘는 사실 순열 조합에서는 6C2라고 해야 됩니다. 대표 2명 뽑는 거 기억해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하는 거. 그래서 6, 5, 30에다 이건 15가지예요. 예를 들면 1번, 2번은 그냥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냥 순서대로 맞춰서 됐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4명이죠? 이제 4명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교란 순열을 하는 겁니다. 교란 순열. 교란 수열은 좀 달라요. 교란 수열이 아니야. 이름 엄청 중요하죠. 그럼 교란 순열로서 4명을 쭈르륵 배열하는 방법은 9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경우의 수 따로 세놓고 나서 그 남은 애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순서가 아닌 경우는 9가지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해주면 9, 1은 9, 9, 5, 45. 그러면 135니까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셔요? 자, 마지막. 자, 요 문제는 잘 보세요. 남자성이 기미박최야. 여자는 기미박오야. 그러니까 어디만 다르냐면 최하고 오만 달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똑같아지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남자명, 여자명씩 묻는데 남자랑 여자의 성이 모두 다른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특이사항이 지금 최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아. 최오가 팀이라 했죠. 같은 팀일 때. 최오가 다른 팀일 때. 이거는 명백히 구분되어지는 경우죠. 그러면은 최오가 같은 팀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면 돼요? 최오 같으면은 나머지 기미박 3명이서 그냥 이렇게 또 교란 순열을 하면 되는데 3명짜리 교란 순열은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했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2가지다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최랑 오랑 다른 팀을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마치 뭐랑 똑같냐면 야 그냥 너네 둘 다 최 해버려.
또는 너는 둘 다 5 해버려. 이거는 마찬가지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자체로서 4명에 대한 교란 순혈을 하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9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11가지다. 그래서 정답 2번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좀 헷갈리면 직접 써나가 봐야겠죠. 처음에 이제 김, 이, 박, 최 이렇게 했을 때 김이 뭐 2랑 짝인 경우, 김, 이, 박, 최에서 이게 2인 경우, 이게 박인 경우, 5인 경우에서 이렇게 다 그 뭐예요? 수형도 써가면서 도착지가 총 11가지가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요? 조금 졸려하는 친구들은 잠 꼭 깨고 와야 돼. 물 먹고 오세요. 자, 일단 16개는 다 봤죠? 자, 그러면은 정석 교재 와보세요. 정석. 쌤, 이거 모르겠대요. 어? 어디 갔어? 빨리 갔다 오세요. 여기 쌍꺼풀 누구 있었냐 여기? 그 모르겠다는 게 어떤 부분을 모르겠다는 거죠? 자, 최호가 같은 거는 이건 무시하면 되죠? 그럼 김, 이, 박이 봐봐. 자, 아까도 보여주면 김, 이, 박이 있잖아. 남자라고 칠게. 그럼 여자 입장에서 김, 이, 박 3명 남아있죠? 얘 김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이 씨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씨 빼면 김박 남는데 김, 박박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박이고 여기 김. 좌우가 뭐예요? 예? 좌우. 차오가 뭔 소리야? 좌우 같은 최. 최오. 최랑 오. 최씨, 오씨. 아. 그 다음에 여기가 박씨면은 남는 게 김인데 여기 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김이랑 이. 이렇게 2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2가지야. 적응이 안 되는데. 진짜 오지는 것 자, 딴 얘기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 숙제가 과제가 그 13쪽 이니까 이거 지금 유제 기본 문제 1-4 부터였을 겁니다. 그것도 안 하고 주제도 안 하고 그거 한 쪽만 안 한다. 자, 안 하면 본인이 몰라집니다. 그럼 나중에 저 정석을 못 가져왔다. 내가 아까 없는 사람 말을 하라고 말했나? 여기 하나 더 있어. 미리 몇 개 뽑아놨어. 자, 잘 보세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요 문제도 해결해보라고 했죠? 자, 요거 질문인 학생 없어요? 이거 기본 문제 1-4번도 있는 거야. 이게 기본 문제 위쪽에 써 있잖아요. 거꾸로 물어볼게. 이거 푼 사람. 예윤이 풀었고. 공성대가 풀었어. 답지 보고 이해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해를 하겠다고요? 근데 본인이 해봐야 돼요. 자, 이거 한번 풀어줄 테니까 잘 봐봐. 내가 말했잖아. 경우의 파트들은 푸는 사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근데 해설지에 대한 풀이를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냐 한 거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해설지 풀이는 이런 식일 겁니다. A에서 B까지 간다라고 했죠. 이거 잘 들어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이거 PQRS인가? 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A에서 B를 거쳐갈 때 어차피 그러니까 PQRS 중엔 지나긴 해야 되지 않겠냐인데 A에서 P를 지나서 가는 경우의 수를 세고 A에서 Q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센 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P와 Q가 다 지나는 상황도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작전이 뭐냐면 P 지난 경우의 수 세고 Q 지난 경우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PQ를 동시에 지난 경우 수를 세서 앞에 구해준 P 지난 경우와 Q 지난 경우 둘 다 카운팅이 됐을 거 아니야. 거기서 중복됐으니까 뺄 거다라는 식의 논리인 거야. 요거 이해 가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풀어주고 싶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역시나 세인풀이가 막 훨씬 더 낫다.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한번 봐봐. 보고 판단해봐. A에서 B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쌤은 그냥 A에서 처음에 뿌려낼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인 거 맞아? 자, 여기 앞에 있는 거 X라고 치고, 여기 뒤쪽을 Y라고 하고, 여기 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X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고, Y를 지나서 가는 경우의 수를 세고, Z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세고, 이런 식으로 세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X를 거쳤을 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자, 잡아봐. X도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로 두 개로 나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럼 일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제 세는 게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강제로 와야 되고 하나 아니면 둘이야. 맞죠? 그래서 이 X를 거치는 상황에서의 첫 번째로 2라는 경우의 수를 따로 세고, 자, X에서 이제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왔다고 해봐.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자, 봐봐. 가로, 세로, 높이야. 이것도 뭐랑 똑같아? 동자 순열과 똑같아요. A, B, C라고 하면 순서만 내 맘대로 가면 돼요. A, B, C가 되나, A, C, B가 되나, 뒤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나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3팩토리얼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계산해 주시면 이건 8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센다고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6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X를 밟고 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서 2가지, 6가지 이렇게 나눠서 셌고요. Y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여기로 왔어.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것도 동자순열 이용한다고 하면은 하나, 둘에 하나, 둘인 경우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준 상황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빼야 될 게 있죠. 뭘 빼야 돼요? 사실은 이 위쪽으로는 지금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Y를 지난 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한 가지가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면은 3, 4, 3이 6에서 1 빠졌으니까 5다. 근데 이것도 내가 헷갈려? 그러면 Y에서 또 위쪽으로 가서 나오는 경우의 수, 위쪽으로 갔으면은 하나, 둘이죠? 아래쪽으로 갔으면은 하나, 둘, 셋이죠? 2 플러스 3이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편하면. 그래서 그냥 구조 맞춰줄게요. 자, Z를 거쳐서 가는 방법?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 동자순열 쓰는 게 제일 편하죠.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높이 2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총 문자가 여기 A, B, C, C라고 치면은 A, B, C, C를 쭈르륵 나열하는 방법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4, 3, 11을 2로 나누는 거니까 6가지입니다. 자, 요거 다 더해주면 몇 나와? 14에다 5 순간 19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로서의 가능한 상황이 있겠죠. 자, 25개라고? 잠깐만. 그러면 뭐 잘못 썼나 또? 잠시만요. X, Y, Z. X로 왔어. 자, 하나. 이거 맞고. 셋이니까 하나, 둘, 셋. 3팩토리얼. 3, 2, 6. 6 더하기 2는 8. 이건 맞고요. Y로 왔어. Y로 왔을 때가 4팩을 2팩, 2팩 나눈다. 4, 3, 2, 6. 6에서 한 가지 뺀다. 요것도 맞고. Z까지 왔어. 내가 그냥 덧셈을 틀렸어요? Z가 12예요. 미안합니다. 뭐야. 그러네. 4, 3은 10이니까. 자, 이런 멍청한 실수하면 안 되고,
더하면은 20이니까 25죠? 25? 덧셈을 잘못하네. 딴식을 잘하는데. 예? 얼른 갔다 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동자순열이라는 걸 활용하면 상당히 좀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뭐 아예 이런 방식도 있겠죠. 기준 좀 나누는 게 지금 해설지에 풀이인 셈인 건데, 자, 봐봐. 여기 1, 1, 1, 1, 1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는 2죠? 그리고 여기도 2죠? 잘 둬야 돼. 여기 3이죠? 여기 2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야? 6가지죠. 왜냐면 지금 이 자리로 도착되어지는 게 이렇게 3개가 모여서 되어지니까. 여기 3이죠? 여기는 몇 가지라고 해도 또? 6과 3과 3이 맞나요? 12가지죠. 여기는 그냥 2라고 써야 되는 거 맞아? 여기로 오는 거 자체가 얘밖에 없잖아? 여기는요? 8이죠? 여기 5죠? 자, 마지막에 이거 3개 더하면 몇이야? 뭐, 끝났다? 어때? 사실 어쩌면 이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약간 뭐, 좀 무시당하는 느낌의 풀이? 근데 다 이 합의 법칙을 이용해도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 1-6번 해봤고, 또 이걸 질문인 학생 있나요? 없어요? 괜찮았어요? 요게 참, 오히려 이건 좀 편하죠. 자, 이것도 얘기했던 거죠. 요거 이제 시연이 확실히 알겠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6번, 네, 유제 1-7번. 요거 혹시 질문인 학생. 괜찮아요, 이것도? 자, 요거는 그냥 가장 많이 인접되어 있는 순서로 가면 돼요. A하고 C하고 D하고 B하고 E.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굳이 뭐 BC, BD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연수 문제 한쪽까지가 숙제였습니다. 한쪽이라고 하면은, 연습 문제 숙제였어요. 네. 연습까지 하면 너무 많다고 망설이 시다가 이제까지 내가 단톡방에 너무 적어서 늘린다고 분명히 올려놨는데, 문제요? 깜짝이야 올려놨었어. 이거 시간 차고. 소진아 너 근데 안 했잖아. 맞아. 뭐야 얘? 얘는 뭐야? 선생님 얘가 더 문제 아니에요? 나 숙제 있니도 올렸어. 야 알면서 하라고. 있는지도 모르면 어떡해. 있는지가 알고. 잠깐만. 연습 문제 한 페이지 숙제 한 사람. 그거 됐고. 네, 문제 풀었어요. 혹시 유나랑 질문 있는 거 있으면은 번호 좀 불러주세요. 괜찮았어요? 또 몇 번이요? 8번 문제요? 이거 하나만 그냥 봐줄게. 나머지 친구들은 다른 요거 마저 채워와. 아시겠죠? 하고 그러면 진도 이어서 나가게. 자, 이거 문제 봐봐. 같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8번 문제. 집합이 있대요. 1, 2, 3, 4, 5, 6이 있고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물음을 답해라. 자, A, 교, B가 1, 2를 만족시키는 A, B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같은 거겠죠? A, B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둘이 공통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집합으로 되어지는 게 1, 2만 된다는 거 잘 봐봐. 그러면 A랑 B에 대해서 1, 2는 둘 다 강제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 얘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해. 이제 3, 4, 5, 6 있잖아. 3, 4, 5, 6은 둘 다 동시적으로 가져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모든 경우들을 찾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자, 3. 너 어디로 갈래? 선택지 몇 개라고 해야 될까? 2개라고 하면 안 되고 3개라고 해야 돼. 왜냐면 A에 가고 싶으면 가고 B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갈 거면 아예 안 가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방식을 알겠죠? 3, 4, 5, 6 각자가 선택지로 봤을 때는 A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B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아예 둘 다 안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3의 4제곱 가지라고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번은 어때요? 자, 2번은 현재 A에는 1이 원소고 B에는 2가 원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A가 B에 포함되어진다를 만족시키는 A, B의 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1은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자, A가 B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B도 반드시 1은 가져야지만 되는 거죠. 부분집합인 거니까. 그 다음에 B는 1을 가지면 안 된다 했으니까 A도
이를 둘 다 가지면은 안 되죠.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오케이. 야, 이거 잘 됐다. 자,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었죠? 요 문제 다들 잘 생각해봐. 요거를 어떻게 푸냐를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지연아, 뭐해? 자, 잘 봐봐. 봐봐. 선생님 표현 비교해봐.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볼게. 선생님 이거 3, 4, 5, 6부터 뭐 3, 4, 5, 3, 4, 6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뭐 5만 있는 경우 아예 없는 경우에 따라서 이거일 때에 대한 A가 포함되는 거, 이거일 때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다 세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지금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B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봐. 그럼 A는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지금 1은 둘 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 버리면 되고 2는 둘 다 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3, 4, 5, 6 있잖아. 3, 4, 5,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선택지가 3개입니다. 여기 자리 아니면 여기 자리 아니면 여기 자리인 거야. 맞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여기 3, 4, 5 다 바깥으로 빠져 있어도 뭐 A, B 둘 다 1, 1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선택을 해볼게요. 3은 여기 들어가 있고 4, 5 여기 들어가 있고 6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B라는 거 내에 A가 포함되어지는 부분 집합이 맞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경우의 수가 3의 4제곱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기 한다. 그런 방법 생각을 해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되게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해오세요. 자, 그쵸. 일단 그렇게 되고 오늘 일단 요거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일단 연습 문제는 당연히 끝까지 해와야죠. 자, 그래서 어디 피시냐면요. 순열 피면 돼요, 순열. 자. 책 없는 친구들 꼭 다음 시간 내에 사오시고. 자, 17페이지죠? 가끔 요 책이 최신판이 아직도 없어서. 자, 잘 봐봐. 책에 있는 거 먼저 빠르게 설명하고 포인트 필기할 거 써주거나 하고 그 다음 문제 유형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크게 2가지 도구, 순열과 조합들을 이제 구해 나갈 건데요. 이 순열이라는 것도 그 내에 또 좀 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책 내용 보시면요. 순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호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다. 정의는 무엇이다. 그리고 처음 배우는 건 아닐 거니까 요거 이제 한번 짚어줄 거고, 그 이후에는 이런 거 이제 새롭게 성질로서에 대해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부분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쭉 가다가 아예 이제 유형적으로 중복 순열이다라는 거 이제 새로운 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해가지고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요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한 18쪽 정도 그냥 펴두시면 돼요. 자, 봐봐. 자, 순열이라는 거는 뜻이 뭐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중복을 허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중복 허용하면 현재는 안 됩니다. 중복 허용을 하지 않아 R개를 뽑아서 여기서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순서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긴 뽑는데 뽑아가지고 끝이 아니고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r개를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40명의 학생이 있어. 반장, 부반장 뽑아. 자, 이거는 순서는 있어, 없어? 순서는 없어. 근데 사실상 반장과 부반장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로서 구분이 되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첫 번째로 뽑은 놈 내가 반장 처리할게. 두 번째로 뽑은 거는 부반장 처리할게.처럼 순서가 그런 식으로 고려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고려가 되어줄 수 있다. 또는 구분이 되어줄 수 있는 형태로서 뽑아낸다라는 것은 순혈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조합이라는 건 뽑기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4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대표 3명 뽑거나 대표 2명 뽑는 거 있죠? 야, 내가 1번 대표니까 2번 대표 꿇어 앉아. 엎드려. 뭐 이런 거 없는 거라는 거야. 그냥 이제 똑같은 동일한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뜻이 되어지고, 식으로 쓸 때는 이제 n개에서 P에서 permutation R이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P 기호를 쓰게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썼던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 얘가 n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썼어? 방금 말했던 대로 치면은 40P이다. 이런 거죠. 달리기 10명을 했는데 1, 2, 3등 뽑겠다라는 거는 1, 2, 3등이라는 순서가 고려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10P3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얘는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40에서 출발해서 39, 21 이것도 10에서 출발해서 19, 8 뭐야 이거? 이거 쓰면 안 되죠. 40에서 출발해서 39 반장 뽑는 경우의 수 40까지,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 39까지, 1등 경우의 수 10까지, 2등, 3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써줄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걸 이제 n에 대한 식으로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인데 좀 애매해진다는 거야. n 곱하기 이 r개만큼이라는 걸 여기다 표현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n 팩토리얼을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거를 우리가 편의에서 40에 대해서 40 팩토리얼이라고 써버린 다음에 40에서 2를 빼준, 즉 38부터 출발되어진 나머지 싹 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팩이다라는 거를 10에서 3만큼 뺀 76543을 날려서 이런 식으로 날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언제 써요? 주로 이제 얘를 이렇게 변환시켜서 하려는 거는 증명에서 주로 요거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가 모임을 보이세요? 그런 식이 나왔을 때, 뭐 보통 처음 보는 형태가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 이제 변환시켜주는 것들을 고를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 가시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수학과를 간다? 아니면 수학을 좀 전공 과목으로서 공부한다라고 치면 순혈론이라는 건 없거든요. 조합론이라는 건 있어요. 아예 그냥 과목적으로.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되게 방대하게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순혈은 조금 어느 정도 한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써줬고요. 중복순혈은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n팩토리얼이다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 그냥 눈으로 보세요. 자, 이게 방금 썼던 거죠. npr이라는 건 n 빼기 r 팩분의 n팩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팩토리얼이 무엇인가? n팩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1부터 n까지 쭈루룩 다 곱한 거죠. 그럼 그 와중에서 이거 뭐지 할 만한 게 뭐가 있어? 0팩은 뭐다? 0팩은 뭐 0 곱하기 0이야? 그런데 이제 0팩은 우리가 뭐로 그냥 정의를 하자? 1이라고 하기로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쵸? 0팩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뭐 한 가지처럼 이제 약속이 된 거고, np0이 뭐냐, npn은 뭐냐, 이런 것들 대답할 수 있는데, npn은 뭐예요? npn은 n에서 출발해서 n개를 다 쓰라는 거니까, n 빼기 쭈루룩 해가지고 n 팩토리랑 똑같겠죠? np0이라는 건 뭐야? n에서 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쓴 거니까 그냥 1인 겁니다. 정의로서 표현해본다면 np0이라는 거, 실제 써봐. n팩이고 n 빼기 0팩인 거죠? 그럼 n팩분의 n팩이 되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도 1이 맞는 거예요. 10p0 뭐예요? 1이야. 5p0 뭐예요? 1이야. 5p5는 5팩이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죠? 자, 바로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빠르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0쪽이고요. 자, 기본 문제 2-1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식 만족시키는 자연수 n 또는 r값 구하라고 했잖아. 자, 잘 보이게 좀 확대해서 1번 np는 30이죠. 자, 여기서는 n에서 출발해서 두 개만 쓰면 되니까 이거예요. 이거 방정식처럼 풀어줄 수도 있지만 굳이 이거는 덜 힘들게 푸는 게 뭐 나는 포인트예요. 둘의 연속된 자연수에 대한 곱이 30이 되려면 6, 5, 3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6이고 이게 5면 되겠죠. n의 값은 6이다. 이거 그냥 금방 대답할 수 있죠. 자, 2번 같은 경우도 2n, p3이라 했으니까 2n에서 출발해서 2n, 2n 빼기 1, 2n 빼기 2는 44 곱하기 n, n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다 풀면 3차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날려줄 수 있죠. n하고 n 날려주고요. 여기 n 빼기 1이랑 여기 2n 빼기 1을 날려주되 여기 2는 살아남아있죠. 죽일 거 죽이고 나서 이제 남는 거를 갖고 오면은 여기까지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날려주면 2n 빼기 1이 몇이다? 11이다. 2n은 10이다. n은 6이다. 자, 뭐 이런 순서로서 답 구해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3번도 있긴 한데 여기서 선생님 이거요. 아까 공부했었던 이거를 혹시 쓰면 안 되나요? 이거 쓸 수 있어? 서진아? 쓸 수 있어? 잘 수 있어? 자, 이거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말했죠? 이거를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아. 어쩔 수 없이 저거를 써야 될 상황에 쓰는 거, 그 어쩔 수 없을 때라는 게 주로 언제라고 했어? 증명 형태일 때. 그럴 때 쓰는 거지. 멀쩡히 이렇게 풀면 될 거를 이걸 쓰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근데 역시나 나는 그래도 해보고 싶어 하면 뭐 시도해보는 건 좋죠. 그럼 봐라. 3번 보세요. 3번. 자, 3번은 이렇게 나왔잖아. 야, 이건 좀 문제가 생겼어. 자, 5에서 출발해서 알게만큼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애매하잖아, 여기다 쓰기가.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걸 쓰면 되겠구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것조차도 저 공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가급적 여기 있는 걸로 적당하게 눈치껏 할 수가 있거든요. 왜? 432 빵빵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6543이니까 600분의 43,200 써놓을 수 있죠? 여기를 못 건드린다는 거야, 아직은. 그럼 요거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432 빵빵을 65432로 나눠주는 상황일 건데, 자, 25, 10 하나 날려주고요. 6 날릴까요? 6, 5, 6, 7에 42, 6, 22. 4 날릴까요? 4, 1, 4, 4, 8에 32, 3 날릴까? 60이 됐네요. 60. 근데 역시나 아직은 5로 출발해서 뭐다라고 딱 명확하게 식으로 표현하긴 그런데 60이 되려면 5에서 출발해서 몇 개 써야 돼요? 5 써보고 4 써보고 3 써보면 5, 4, 20, 2, 3은 60이죠? 몇 개 썼어? 3개 썼죠? 그러니까 이제 R은 몇이다? 3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정확하게 식을 써내고 싶으면 저거를 활용을 해야겠죠. 5팩을 5-R팩이다 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걸 또 넘겨서 뭔가 푼다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할 수는 있죠. 5팩이 60 요거예요. 날려주면 뭐야? 안 할래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 가셔요? 아주 단순한 문제 하나 봤고요. 자, 바로 넘어가서 바로 증명이 나왔어요. 21번.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뭘 쓰겠다? 아까 그 공식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하지 않거든요. NPR은 여러분들 n 곱하기 n 빼기 1 p r 빼기 1이야 라고 내가 알려준 적이 없죠. 저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NPR은 n 빼기 1 PR 플러스 r 곱하기 n 빼기 1 PR 빼기 1이다. 뭐 이거를 어떻게 문제 잘 막 섞어내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한 그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다? 1번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1번은 자, 이렇게 쓰면 되죠. n팩분의 n팩을 n-r팩으로 나눠준 거는 n 곱하기 n-1 팩토리얼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뺐으면은 n 빼기 r팩이죠. 그냥
자, 좌항은 이거다, 우항은 이거다. 근데 우항을 정리했더니 좌항과 똑같다. 그러니까 저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써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요? 2번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뭐 명확하게 이걸 수밖에 없고요. 2번도. 오른쪽은 하나씩 써준다라는 거야. n-1pr이라는 거 n-1 팩토리얼 n-r-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요렇게 써내야 됩니다. 요거 정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잘 해줘야 될 거는 어디까지가 공통상인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분모끼리 비교해봐. 누가 더 힘이 더 커요? 얘가 더 큰 거야? 이건 1 덜 가 있어. 그럼 여기다 쓰기를 나 통분할래. 그럼 여기다가는 추가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이 값보다는 하나가 더 커야 되죠? n-r을 위아래도 곱했어야겠죠? 곱하기 n-1 팩토리얼 거기다가 플러스 n-1 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거 n-1 팩, n-1 팩도 공통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서 잘못 썼다. 이거 n-1이 아니 n-r이 아니고 잠깐만요. 1을 뺐죠. n-r 맞네. n-r 빼기 1이니까 얘보다 얘가 1이 더 적은 게 맞죠? 맞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n-1 팩토리얼 하고 요거 n-r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써놔볼 수가 있겠죠?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이 r을 빼뜨렸구나. 이거 붙여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r이 이렇게 들어가요. r 날라가죠? 좌항, 우항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n팩이 됐고 이거 n-r팩인데 좌항 자체가 n-r팩분의 n팩이다. 그러니까 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여기서 뭐 하나 말해주려 했는데. 뭔가를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증명에서는 그래서 저 공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여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서진아, 눈 크게 뜨고. 작아서 크게 또 작아요. 그거 아는데. 자, 그 다음에 2-3번 와보세요. 자, 그러니까 쉬운 거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돼. 자, 1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시켜봐야겠어. 서진아, 1번 정답 뭐예요? 10명 쭈루룩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여러분들 몇 가지야? 36288 10 팩토리얼이죠? 10 팩토리얼이야. 자, 2번 보세요.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여러분들이 2번에서는 이런 거는 찝어서 얘기하고 싶어. 봐봐. 2번은 사실 식은 뭐죠? 유래야, 2번에 대한 정답식 뭘 거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의 팩토리얼로 나오면 아닌가? 그럼 안 되는데? 자, 2번에 대한 정답은 10p3인데 10p3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냥 바로 10p3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유래가 말한 것처럼 한 번 거쳐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냐면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 놓고 그 다음 뽑혀진 3명을 쭈루룩 배열한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3팩을 붙인다. 유래도 이거 잘 봐봐. 지금 유래가 말한 건 C3인 거야. 근데 왜냐면 지금 3명을 뽑아까지만 했으니까 그 뽑아놓은 것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단원에서는 어차피 3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10이고 여기 들어가는 거 9고 여기 들어가는 거 8이니까 굳이 10C로 가지 않고 10P3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건데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해요. 뒤에 이제 조합이랑 막 많이 섞일수록.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감안을 해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 10P3이라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짧게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풀어가는 게 안 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뭐 이런 거야 뭐 어렵지 않으니까 10P3이라 바로 쓰지만.
자, 마지막 3번 봐봐.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90일 때 n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식으로 쓴다면 이거라고요. 그죠? 바로 그냥 10p3이라고 써버리면 n명을 뽑으니까 10cn을 했다가 또 뭐 팩토리얼 이거 안 붙여도 10pn이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몇이래? 90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거 찾으려면 10에서 n개를 쓴다라는 게 우리가 점점점으로 표현해버려야 되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생각하자? 10에서 출발돼가지고 9, 8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갔을 때 90이라는 표현이 될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개만 쓰면 되는 셈이 됐어? 2개잖아. 그럼 n의 값은 그냥 바로 뭐다? 2자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현재 계속 순혈적인 거 예서 왔고요. 순혈에 대한 부분들을 기호로서 이제 표현해내고 써 나가는 거, 답 구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유제가 여럿 있는데요.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할 건데, 자, 여기 이웃한다 또는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잘 봐봐. 첫 번째로, 자, 이웃할 때라고 나와지는 문제 있죠? 이웃하는으로서에 대한 문제는 2개의 단계 정도로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 한다? 묶어라. 두 번째는 뭐야? 자리 바꿔. 자,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다른 예시를 하나 들게요. 자, 만약에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녀 셋 있고 아니에요. 아빠, 엄마, 자녀 셋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럼 이랬을 때 아빠, 엄마가 이웃하게끔 세우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엄마가 한 덩어리다라고 취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총 덩어리가 몇 덩어리야? 원래는 5명이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4덩어리인 거죠? 그럼 묶어놓고 나서 쭈르륵 배열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맞아? 근데 아빠랑 엄마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다 뭐를 붙이면 된다. 2팩토리얼다라는 거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자녀들끼리 이웃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자녀를 한 덩어리를 묶겠죠. 그러면 하나, 둘에 이거 셋이 되는 거야. 그럼 3팩토리얼을 써주고 자녀들 3명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3팩토리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어떤 조건에 맞춰 쓰겠죠. 됐어요? 자, 근데 봐봐. 1번은 그래서 어렵지 않았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웃하지 마세요로서에 대한 문제 있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죠. 조금 뒤에 가면은 원순열 쪽에서 이거 계속 섞어서 낼 거거든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의 문제는 풀이 방식이 2가지예요. 하나는 여사건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내가 말뚝박기라고 표현할게요. 말뚝박기. 말뚝박기 뭔지 알아? 말뚝박기? 자, 일단 여사건이야 뭐 뭔지 알죠? 전체에서 반대되어지는 거를 뺀다. 근데 이거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은요 되게 제한적이야. 제한적. 말뚝박기로 푼다라는 거는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자, 이렇게 써줄게. 이웃하는 것과 이웃함과 관련이 없는 것 있죠? 그거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웃 하지 마세요에 해당되어졌던 애들을 사이사이 빈 공간에 배열을 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자, 이거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좀 인원 늘리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자녀 3명 이렇게 있다고 치자. 질문. 아빠랑 엄마 이웃하지 마세요. 자, 이거 경우의 수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볼게요. 여사건. 자, 어차피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야, 7명. 아, 선생님, 그러면 그냥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에서요. 아빠, 엄마가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 수 중에서 아빠, 엄마가 이웃한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웃한다는 건 이걸 또 한 덩어리로 묶어준 거죠. 그럼 총 7명 중에서 6덩어리로 바뀌어준 셈이니까 6명 쭈루룩 배열을 하되 아빠, 엄마가 자리가 바뀌어지는 요거를 뺀다. 어때요? 맞아? 이거 계산 들어가면은 뭐야? 이거 만약에 6팩토리얼로 묶어주면은 7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이거예요. 계산해봤어? 3600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봐봐. 지금 선생님 말했더니 말뚝박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이 방법을 쓴다라는 건 뭐야? 현재 아빠랑 엄마가 이웃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 그럼 아빠, 엄마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 있죠? 그 나머지를 먼저 쭈르륵 배열을 하라는 거야. 먼저 배열해라. 그러면 아빠, 엄마 제외하면 1명, 2명, 3, 4, 5명이죠? 5명 쭈르륵 배열하면 5팩토리얼 맞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누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고 누가 자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쭈르륵 배열이 돼 있다 치면 뭐가 생겨버려? 이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죠. 빈 공간은 몇 개가 생깁니까? 왜 9개요? 둘, 셋, 넷, 다 6개 빈 공간이 생기죠? 이 6개 빈 공간에 둘 동시에 못 넣게끔 그냥 이 중에 골라서 아빠 자리에 잡고 엄마 자리에 잡으면 돼요. 그런 논리야. 그럼 그거는 이제 뒤에다 식을 뭐라고 쓰면 돼? 6P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조합과 치면 6C를 하고 2팩 곱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럼 이것도 만약에 계산을 한다. 5, 4, 3, 1 곱하면 이거 120이고 이거 30이죠? 이거 곱해보면은 3600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거 보여주려고 밑밥 간 거야. 자, 이제는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웃하지 마세요. 자, 이거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자, 쭈르륵 있고 자녀들끼리는 이웃하지 말래요. 자, 요거 경우에서 어떻게 쓸 거야? 자, 이거를 만약에 보통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이 편하면 이게 좀 안 익숙한 친구들은 이게 훨씬 편한데 할 수 있잖아.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답시고 전체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을 했어. 근데 자녀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뺀다라고 해서 자녀들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5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5팩토리얼이라고 자녀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자, 근데 지금 이 방법은 맞아, 틀려? 틀리죠. 이 방법이 현재 왜 틀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틀렸죠? 2명씩 이웃할 수 있어. 그렇지. 이 방법은 전체에서 뺀 건 맞는데 뭐를 뺀 거냐면 자녀들 3명이 다 이웃한 것만 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웃하지 말라는 말은 둘이 이웃하고 하나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이웃한 거잖아. 그 경우도 빼야 돼요. 그 경우 못 뺐어. 그러니까 실제 답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의 수보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일 때는 괜찮아. 2명은 이웃한 거 아니면 안 이웃한 거야. 근데 3명은 그렇지 않아. 전부 이웃한 경우가 있고 일부만 이웃한 게 있고 다 이웃 안 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여사건은 2명일 때만 그 이웃하지 마세요에 대한 인원이 2명일 때만 쓸 수 있는 되게 제한적인 풀이라는 거죠. 방법. 그러면 얘를 이제 말뚝박기라고 알려준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자녀들끼리 이웃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자녀와 상관없는 누구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먼저 배열한다. 그럼 4명이니까 4팩토리얼 썼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배열을 했을 거고 여기에 사이사이 빈 공간 자리가 몇 개 생겨요? 5개 생기죠? 그럼 5개에다가 쭈르륵 배열하는 방법 5, P3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틀린 방법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제대로 된 풀이고 요거 계산해주면 답 나오겠지. 자, 이해 가요? 자, 그럼 봐봐. 상품을 걸겠습니다. 상품. 잘 보세요.
자, 이거 무슨 놀이기구가 있어요. 롤코 있어, 롤코. 자, 이게 지금 자리가 15자리짜리 15자리짜리 놀이기구야. 그런데 봐봐. 남자 5명이 앉을 거야. 조건이 뭐냐면 이웃하지 말아야 돼. 서로 다른 남자야. 서로 다른 남자. 모르는 남자들이 5명이 딱 여기 타는데 내가 여기 앉았는데 바로 내 옆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앉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 그러니까 떨어져 앉겠다는 겁니다. 자, 풀어보세요. 아, 나 배웠는데 전화하고 있어. 걔 남자 그치? 자, 제일 먼저 맞춘 사람은 직원 뭐야? 뒤에 맞출 수 있겠네요. 이렇게 15팩토리얼 다 하나씩 뺐네. 여기 봐. 나머지는 앉아도 돼요, 안 앉아도 돼요. 앉으면 남자도 되는지. 아니, 그 경우에 안 하는 거예요. 저안 받아. 자, 요게 문제입니다. 남자 5명이 저 놀이기구에 앉게 될 건데 저 남자 5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한 명 앉히고 뭐 한 2칸 띄어서 여기 한 명 앉히고 15팩토리얼 몇 뭐 여기 한 명 앉히고 여기 한 명 앉히고 여기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 떨어지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의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거죠. 15팩 몇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못 알려줘요. 너가 해. 그 계산을 그렇게 무식한 상황으로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우진이 무식해. 역시 난 무식해. 아니, 미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구했을 때 답이 뭐 15팩인데 내가 15팩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뭐 15팩이라고 그냥 말을 해버리든지. 뭐 계산까지 사실은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답을 뭐 몇 피면 몇 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호 이용해가지고 뭐 얘기를 해놓은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벌써 했어? 자, 가서 봐. 제일 먼저 맞춘 사람 상품 줄게. 틀렸어. 네. 푼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아니야. 네. 내 상관적이나 다 아, 그건 아닙니다. 틀렸어요. 뭐야? 진짜 계산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이웃하지 않는 거 다 아는데 저 풀어봐. 못 풀어 바로. 그러니까 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한거 같아요. 그래? 이렇게만 써도 돼요. 어? 이렇게만 써도 돼요. 아, 그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틀렸어요. 찍는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아, 틀렸어요. 틀렸어. 분명히 이웃하지 마세요 유형 맞아. 좀 잠시만요. 근데 분명 알려줬어. 차라리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왜요? 아닌데? 왜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15개도 아니죠. X 치고 괜찮아. 풀었어?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해봐. 고민을. 맨날 뒷수는 30초만 있다 같이 볼게요. 예? 사장님 힌트 주시면 안 되세요? 끝날 때까지 그냥 해주면 힌트를 달라고요? 저 롤콜을 분해시켜야 돼요. 분해시키라고요. 아, 맞잖아. 시켰잖아요. 잠시만요. 시간을 주십시오. 글쎄, 롤콜 이걸 쓰시는 게 맞아. 자, 어디 보자. 야, 맞아. 틀린 것 같은데.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 자, 아쉽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오. 이게 1시간이라 지금.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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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는 뭐 자, 끝. 다 붙어 있어. 다 나온 사람 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 맞추면은 720. 3만 원 기프티콘 치킨 기프 잠시만요. 몇분 남았어? 쌤이 3만 끝났다고. 쌤 잠시만요. 자, 주세요. 뭐 5분만 더 주면 지금 뭐 수업 끝나는. 쌤은 그냥 시간 더 주세요. 아니 시간이 지금 없어요. 아니 진짜 너무 빨라요 저희. 뭐가 빨라? 지금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답이 몇 시예요? 답이 몇인지를 보여줄 건데 여기 봐봐. 자, 여러분들 아니 방금 했는데 잘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이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했지만 롤러코스터 여기 딱 고정돼 있잖아. 그럼 남자가 처음에 있는 애가 뭐 여기 앉는 경우, 뭐 여기 앉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표기하면서 살려고 하면 노가다를 너무 힘들어. 그런 식으로는 못해. 할 수는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자 봐봐. 이웃하지 마세요. 분명히 이걸 쓰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사실 이 롤러코스터를 내가 아까 다 분해시킨다고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의자가 15개 있는 거 맞아? 앉을 수 있는 의자가 15개 있는 게 맞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있고 의자가 있겠죠. 맞아요? 이런 덩어리가 지금 총 몇 개 있어야 돼? 15개. 이게 15개 아니죠. 사람은 지금 몇 명이야? 5개야. 그러면 그 외에 빈 의자가 몇 개야? 10개. 자, 이거 빈 의자는 10개야. 맞아? 그러면 내가 뭐라 했냐면 이 얘네들끼리 이웃하지 말씀과 그 이웃함과 상관이 없는 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얘예요. 그럼 그 빈 의자를 먼저 쭈루룩 배열을 하라는 거야. 빈 의자를 쭈루룩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10개 배열하는 방법은? 자, 이거 10팩이라고 칩죠. 근데 10팩이라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이유가 뭐야? 현재 의자는 같아요. 같은 의자예요. 구분이 없어. 뭐 빨간 의자, 초록 의자가 아니야. 그냥 의자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빈 의자 먼저 배열이야. 빈 의자 몇 개만? 10개 먼저 배열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의 수는 없다고요. 그냥 한 가지야. 그럼 빈 의자가 이렇게 쭈루룩 있잖아. 빈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빈 의자 이렇게 먼저 납둬놓고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 그 사이사이라 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 11개 중에서 야, 너 어디, 자, 첫 번째 남자 어디 가서 앉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의자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들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인 거야. 난 여기. 얘는 또 이렇게 해서 난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니까 식이 뭐라고 써야 돼? 11, P, 5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보니까 쉽네. 맞아? 뭐 별로 안 어렵죠? 아니, 뭐 별로 안 어렵진 않지. 그 결과값이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게 됐냐면 봐봐. 비슷하게 좀 다르게 내볼게. 잘 보세요. 자, 여자 10명하고 남자 5명이 있어. 남자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쉽게 풀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이 여자라는 거는 먼저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건 10팩이라고 쓰는 게 맞잖아. 왜냐면 여자가 복제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쭈르륵 배열을 했을 때 어떻게 되니까 서로 다르게 배열이 될 수 있으니까 10팩 곱하기를 하고 남은 11개 빈자리 중에서 남자 5명 쭈르륵이 11픽5가 맞는데 얘는 지금 의자에 대한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 먼저 배열하는 경우 수가 없는 1이 들어간 거야. 이해 갔죠? 그럼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의 순열조합 이런 쪽은 어디서 좀 차이를 두냐면 지금은 잘 봐봐. 결국 어떤 문제가 돼버렸어? 서로 다른 사람 5명이죠? 그리고 서로 같은 의자 10개죠? 그래서 이제 쭈르륵 배열하는 상황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서로 다르다, 같다 요걸 좀 바꿔주는 순간 또 헷갈려요. 또 헷갈려. 만약에 봐봐. 여자 10명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마네킹이라고 쳐봐. 똑같은 마네킹 10개라고 쳐. 하고 남자 5명이야. 이거는 남자 5명 이웃하지 마세요 하면 뭐가 맞아? 쭈르륵 배열을 하는 거니까 10팩이 아니죠? 그냥 1이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냐? 여자, 잘 봐봐 이거. 여자 10명이랑 남자 5개가 아니고 여기가 뭐 똑같은 거 뭐 있지?
뭐죠? 나무? 아, 나무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 뭐 복제인간이라죠. 복제인간 5명. 5개. 대단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복제인간끼리 이웃하지 마세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됐나? 역시나 여자 10명을 쭈르륵 배라는데 이번에는 11P 5가 아니고 11C5가 돼야 돼. 왜냐면 이게 섞이는 구분이 없잖아.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자, 이 말뚝박기라고 말했던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아, 이거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숙제를 말해주고 끝낼게요. 숙제는 문제. 자, 연수 문제 다 풀고 다음 시간 금요일이죠? 네. 연습 문제만 내주세요. 아니요. 연습- 월요일. 월요일이요? 금요일. 금요일 맞네. 연습 문제만 해오세요, 그러면. 와. 와.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